김미경의 딥마인드. 김미경 지음. 진짜 내가 누구인지 꼭 알고 살아라. 지우개로 지우고 새로 쓰는 내가 바로 너다. 몇 번이고 지워도 되니 겁내지 말고 다시 쓰거라. 이 책을 읽는 독자 여러분도 딥마인드와 함께 마음속에 내 것이 아닌 것들을 깨끗이 지워나가길 바란다. 인마인드가 매일 하는 비교와 열등감, 비난의 말은 지우개로 지워버리자. 그리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시 자신의 인생을 써나가자. 딥마인드로 매일 새로 써가는 내가 진짜 나다. 딥마인드로 만들어가는 세상이 진짜 내 세상이다. 이것을 아는 순간 당신도 이미 딥마인더다. 나는 마음의 메인 엔진을 인마인드에서 딥마인드로 갈아 끼웠다. 나의 하루를 주도하는 엔진은 더 이상 잇마인드가 아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이기고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스스로를 다그치며 뛰지 않는다. 대신 나는 매일 딥마인드와 대화하며 나를 가장 사랑하는 선택, 나를 위한 가장 현명한 결정을 한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현실로 만들어가며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 딥마인더는 멈춰서 고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누구보다 명확하게 자신의 길을 알아보고 누구보다 강력한 실행력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 책을 통해 당신도 딥마인더가 되어 후회 없는 성공, 행복한 성취를 꼭 이뤄내길 바란다. 2024년 11월 김미경 드림. 이제 그만 집에 가고 싶다. 지금 당장 죽어도 되겠네. 새벽 1시 회사 5층 테라스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는 무너져 가고 있었다. 매일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비난하다 못해 조롱하고 있었다. 내일도 오늘처럼 똑같이 살겠지? 24시간 팽팽한 긴장 속에서 온몸을 갈아 넣으며 열심히 더 할 수 없을 만큼 끝까지 열심히 살겠지. 그래도 끝은 보이지 않겠지. 하지만 나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 수는 없어. 이제 정말 한계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끝이 안 난다면, 계속 오늘처럼 살아야 한다면 왜 살아야 하지? 2022년 그때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죽을 만큼 열심히 살고 있었다. 모든 것을 제쳐놓고 24시간 회사에만 헌신하며 살았다. 지금은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면 바라는 목표가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 믿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공허와 불행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향한 직원들의 못마땅한 눈빛은 나를 주눅들게 했고 가족에게는 너무나 무능했다. 매일 밤 나는 퇴근도 못한 채 혼자 회사에 갇혀 무기력과 공포 속에서 침몰하고 있었다. 몸과 마음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쓰러지기 직전이었다. 수천 명의 청중 앞에서 용기와 열정, 희망을 강의하던 내가 외롭게 벼랑 끝에 서 있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열심히의 이름값.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결핍이다. 증평에서 올라와 대학에 입학했을 때 나는 가난했다. 시골 천년과 서울 금수저의 격차를 눈으로 목격할 때마다 마음속에는 엄청난 결핍과 열등감이 자라났다.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성공하는 방법은 열심히밖에 없다. 내 안에서 단 1%의 열정, 재능, 끈기라도 찾아내려고 애썼고 그 재료를 꺼내는 즉시 활활 태웠다.
무식할 정도로 나를 밀어붙여 뭐라도 만들어 보려 노력했다. 그러려면 혹시 잘 될지도 모를 미래를 위해 웬만한 것은 다 해봐야 한다. 머리로 이것저것 재고 따지기보다 부지런히 몸으로 부딪혀 성공 확률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그렇게 30여 년 넘게 살다 보니 나는 어느새 자기계발 강사 김미경이 되어 있었다. 청중들에게 알려준 내 안의 재료를 발견하고 끝까지 쓰는 방법은 모두 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들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일생일대 위기가 찾아왔다. 2020년 1월 코로나19와 함께 모든 강의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강의가 언제 재개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 몇 달 안에 직원들은 다 내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친정 부모님을 비롯해 내가 부양해야 할 가족들의 생계도 당장 큰일이었다. 위기가 닥치자 다시 내 안의 결핍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몇 달 내내 무섭게 몰입해 팬데믹이 몰고 오는 변화에 대해 공부하고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질문했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인사이트를 유튜브로 공유하기 시작했다. 당시 처음 맞닥뜨린 팬데믹에 혼란스러워하던 3050 여성들은 내 콘텐츠에 열광했다. 나중에는 온라인 라이브 수업까지 진행하게 됐다. 내 수업을 들으며 새로운 직업과 함께 자신감을 찾았다는 후기가 수없이 올라왔다. 수강생들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그들이 내 수업을 통해 변화하는 모든 과정을 함께 하다 보니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사명감이 차올랐다. 그렇게 나는 강사 김미경에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 대표 김미경이 됐다. 교육 플랫폼을 만들다 보니 강의를 하며 작게 회사를 운영할 때와는 매출 규모 자체가 달랐다. 몸으로 직접 뛰며 버는 돈은 한계가 명확하다. 내가 아프기만 해도 벌지 못하는 돈이라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19로 몇 달간의 강의가 멈췄을 당시 그 한계를 너무나 절절하게 체감했다. 그때 마침 돌파구가 된 온라인 플랫폼은 내게 유일한 살길이자 최고의 대안이었다. 투자해서로부터 연락도 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게 투자를 해줄 테니 함께 회사의 가치와 몸집을 키우자고 제안했다. 당시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원의 투자금이 오간다는 스타트업 업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놀라웠다. 처음으로 그동안에 강의만 한 나는 바보같이 산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직원 100명의 스타트업으로 키우다. 수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수록 우리 회사의 미래 가능성을 믿게 되었고 스타트업으로 최대한 키워보기로 결심했다. 내가 그동안 만난 3050 여성들은 성장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다. 나는 그들의 열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돕고 싶었고 3050 여성을 위한 평생 학교를 만든다라는 사명감으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하루를 살기 시작했다. 특히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밤을 새우며 내가 먼저 공부했다. 체계를 잡느라 꽤 힘들었지만 그 과정도 즐겁고 신이 났다. 강사 김미경이 커왔던 방식 그대로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영에도 똑같이 적용했다. 매일 회사 데이터와 지표를 분석하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더 나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했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수강생들의 전화 상담이 필요하다고 해 고객센터를 만들었고 수강 환경이 더 편리하게 바뀌어달라는 요청이 많아져 10명 규모의 개발팀도 꾸렸다. 내가 아끼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무조건 최고의 서비스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러다 보니 1년 만에 직원이 거의 100명 가까이 늘어나 있었다. 당시 스타트업 업계에 있는 놀라운 사건이었다. 평생 강의만 했을 뿐 IT 산업을 전혀 모르는 50대 후반의 김미경이 청년들도 힘들다는 스타트업을 만든 것도 놀라운 일인데 1년 반 만에 직원 100명의 회사로 키운 것은 화제가 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나는 이미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느꼈다. 매일 혼돈의 한가운데서 헤매는 기분이었다. 내가 갖고 있던 가치관과 현실이 매일 충돌했고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해야만 하는 일이 서로 싸웠다. 하루 종일 나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의 전쟁터에서 서 있었다. 급성장하는 회사의 규모, 벅차게 따라가야만 하는 기술 혁신,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생존할 수 있는 치열한 경영 환경 등 회사의 성장 속도가 내 능력의 속도를 추월하고 있었다. 가끔은 그 모든 속도가 버거워 숨이 찼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모두 힘겨웠던 건 100명의 월급을 매달 만드는 일이었다. 그 직원이 20여 명일 때 월급이 부족하면 나 혼자 어떻게 해서라도 메꿀 수 있었지만 100명은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돈이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다. 게다가 코로나19가 점차 진정되면서 온라인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떠나기 시작했고 회사는 급격히 어려워졌다. 그럴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었다. 나의 체력과 정신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